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그럼 많이 꾸물거리는가 이 영역이 되게 관심사인데요. 실제로 요 최근에 보면 사람들이 꾸물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잘 때 취침 시간 있잖아요. 이것도 꾸물거려요. 오, 핸드폰. 맞아.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너튜브 이런 거 보시게 되면 한 번 보고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예, 복원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쇼츠 같은 경우 예, 그렇죠. 이거죠. 이렇게 거의 자동화 넘기는 대신 거죠. 그 저거 같은데, 네. 사실 실제로 이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면 시간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피곤한 그 상태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침 시간 꾸물거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사실 그런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꾸물거리는 삶의 영역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 이게 이제 많이 꾸물거리는 중에 1번이 뭡니까? 건강입니다. 아이고. 실제로 이게 건강과 관련된 부분, 아까 건강검진 말씀드렸지만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머물거리는 거. 건강검진을 사실 막 매년 같은 기간에 막 이렇게 받는 것도 스스로의 일을 막 미루고 뭐 그런 류들이 아닐까요? 실제로 맞습니다. 건강검진을 가장 많이 하는 달이 12월이에요. 아, 맞아. 12월 말에 가시면요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날 회가 넘어가기 전에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12월 20 며칠 이렇게 되면 아예 예약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맞아. 이렇게 건강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미루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게 꾸물거리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 무리가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꾸물거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건강 문제하고도 관련되지만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 독일에서 세금 안 내고 버티다가 과태료 먹고 연체료 낸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연체료 자체가 총액이 3억 8천만 유로였다 그런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천억 원 정도. 시간 자체도 보면 그 독일의 경우입니다. 보통 한 하루에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평균 한 3시간씩은 허비를 한대요. 그러면 1인당 1년에 한 29일 정도는 그냥 웨이스팅 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 되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러니까 훨씬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빨리빨리 정신이 있어서 그렇죠. 빨리빨리 정신이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이 꾸물거립니다. 어떤 그 인류학 연구하는 어떤 분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각 나라의 사람들이 1분 동안 몇 걸음이나 이렇게 옮기나 평균적으로. 생각 안 해봤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요 1분 동안 이렇게 걷는 거를 25걸음을 옮겨요. 네. 일본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걸어서 35걸음을 옮깁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한국 사람은 몇 걸음이나 옮길까요? 1분에 어떠실까요? 네, 1분에. 1분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한 70? 60 넘을 것 같은데. 넘을 것 같긴 해. 65? 65, 56번 걸음 옮깁니다. 와, 진짜 빠르다.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걸으면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걷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미국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을 걷는데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멈추는 게 두려운 나라이다. 쉴 줄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 한정된 시간에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국에 또 많은 게 뭡니까? 1등만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한정된 시간 속에 잘해야 된다는 거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에서도 이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워낙 일을 잘하고 싶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너무 많다 보면 사실 이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저희가 볼 때 14세에서 29세까지가 가장 많이 꾸물거립니다. 맞았어. 요 두 명이 정말. 약간 MG? 보통 그 MZ일 수도 있고 또 젊은 세대가 많이 꾸물거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보통 젊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 이런 게 많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경험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실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늘어난대요. 예, 그래서 보면 그 노인분들이 일을 미루는 경우 거의 없어요. 실제로 그 한국에서 대학생들 대상 한 600명 이상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절반인 50%는 실제로 시험 볼 때 그 전에 꾸물거린다고 얘기를 하고요. 되게 고통스럽대요. 그리고 한 30% 정도는 보고서를 늦게 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성인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성인들도 만성적으로 꾸물거리는 사람은 약 20% 정도를 봅니다. 그러나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춘기 자녀들 같은 경우에 실제 학원 안 가고 어디 안 가고 계속 그게 꾸물거리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떤 게 혹시 불만이 있는지 이런 거를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일을 이렇게 미루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아요. 꾸물거림하고 상관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 우울 그리고 불안, 실제로 어떤 약물 사용 이런 것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약물? 실제로 할 일 있는데 일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뭐 술 마시고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되게 자기를 많이 비난을 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많은 분들은 사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거다.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꾸물거림이 시간 관리의 문제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보면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사람들이 꾸물거릴 때 심리적으로 고통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 편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되게 불편한 마음도 많이 겪잖아요. 이 불편한 감정을 잘 조절 못하는 거, 이게 사실은 꾸물거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꾸물거림은 우선순위나 시간 관리의 실패 문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 결과이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폴란드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절대로 꾸물거리지 않는 일반인들하고 만성적으로 꾸물거리다고 어떻게 둘이 다른가 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불러요. 같은 동수를 미리 이제 사전 검사를 해갖고 꾸물이와 꾸물이지 않는 사람 부른 다음에 과제를 줬는데 그 과제 여러분 혹시 청기 백기 아십니까? 네? 청기 올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려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조건을 2개로 나눈 거예요. 한 조건에서는 내가 정답을 맞출 때마다 연구자가 1,000원씩을 줘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보상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 처벌 조건에서는 내가 미리 맡겨놓은 돈에서 내가 틀릴 때마다 내 돈이 1,000원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상 조건일 때와 처벌 조건일 때 꾸물거리는 사람과 꾸물거리지 않는 사람이 실제 보이는 행동 패턴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꾸물거리지 않는 일반인이 지금 저 노란색이고요. 꾸물거리는 사람은 빨간색입니다. 이 Y축은 문제풀이에 걸린 시간이에요. 보시면 보상받을 때는 오히려 누가 더 빨리 풉니까? 꾸물거리는 사람이 오히려 보상 조건을 놓으면 훨씬 펄펄 나는 거예요. 보상받기 신나잖아요. 근데 그게 역전되는 거가 처벌 조건에 들어가서 내 돈이 지금 나가게 되는 위협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감정. 훨씬 더 이게 오래 걸려요, 자체가. 보통 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 같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되게 일을 꾸물거려서 민폐가 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너 다음부터 제대로 해야 돼, 반드시 시간 맞춰야 돼 이렇게 위협감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훨씬 더 꾸물거리거나 잠수 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꾸물거리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 번 계속 틀린 거예요. 계속 눌렀는데 이제 계속해서 띵띵띵띵 틀린 답이 계속 눌렀어요. 그러면 보상 조건에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별로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 보상 조건에서는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건 없는 거잖아요. 네, 틀려도 제로니까. 그런데 처벌 조건일 때 어떻습니까? 보시면 아까와는 달리 이번에는 꾸물거리지 않는 사람들은 좀 신중한 모드로 돌아서는데 반해서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빨빨 누르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럴까요? 왜냐면 지금 돈이 땅땅땅 나가고 점점 이렇게 불안수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될 대로 누르는 거예요. 되는 대로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 일을 하는 수행의 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실패가 반복되게 되면은 그 다음엔 충동적으로 변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충동을 강조하냐면 충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어요. 예, 보면은 만성적으로 사고 치는 사람들, 만성적인 음주운전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1번이 충동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 만성적으로 사고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아주 사소한 규칙이라도 규칙을 자꾸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1시에 오기로 했는데 1시 5분에 늘 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사소하지만 그 룰 자체를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좌절 상황에서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 즉 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약한 사람.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 실제로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득볼의 왜 조셉 페라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일단 해, 막 꾸물거리지 말고 일단 시작해봐라고 하는 그거를 만성 우울증인 분한테 힘내. 혹은 경기를 앞두고 막 긴장하고 있는 선수한테 긴장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효과 없는 얘기다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보면서 상황적 맥락이 얼마나 중요하고 옆에서 얘기하는 조언들이 굉장히 섬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상황적 힘을 좀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아, 오히려, 네. 네네. 근데 또 저는 어떤 연구자들을 보면 아 이게 만성적인 혹은 기질적인 측면이 좀 있다 꾸물거림에 사실 저도 약간 이런 면에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이게 상황과 기질에 영향을 주는데 만약에 이게 꾸물거림이 기질적이고 성격적인 거라면 모든 부분에서 꾸물거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꾸물거리지 않잖아요. 아 속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영향성이 기질의 일부 영향이 있고 또 상황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30 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체성이 이렇게 확립이 덜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30 넘으면 자기 나름대로 선호하는 방식이 굳어져요. 네. 근데 많은 분들하고 이게 제가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해보면 어떻게 하면 이 게으른 거 이거를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잘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거 관심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시중에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너튜브 보고 이거를 하는데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실망을 해요. 그러면 되게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꾸물거림을 극복하는 방법, 영어로 말하면 how에 관심이 많지만 제 생각에는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내가 왜 꾸물거리고 실제로 얼마나 꾸물거리고 언제 꾸물거리고 이런 걸 잘 모르더란 말이죠. 이거는 그 시사 주간지 포크스라고 하는 독일의 시사 주간지인데요. 거기서 꾸물거림을 진단하는 10개 문항을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연구팀에서 5개로 줄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나는 마감 기한이 닥쳐야 일을 한다. 예, 마감이 닥쳐 일을 하는 거, 예, 계획을 세우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도 있고요, 몰입하는 게 힘들다도 있고요. 이렇게 5개잖아요. 나 1번 4, 1번 4. 형 속으로 생각해. 아, 그래요? 네, 아, 저 순간 저 4 더할 뻔했어요, 지금. 4 얘기했는데. 너 까먹을까 봐. 네, 죄송해요. 알려줘도 돼요. 네. 혼자 있는 줄 알고. 아, 네네네. 자, 혹시 10점 이하, 10점 이하신 분? 네, 상당히 많으십니다. 네, 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11점부터 16점까지 있습니까? 11점, 16점까지. 네, 많은 분들이 들으셨네요. 패널분들 그리고 손 내려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경계 경보입니다. 경계. 지금 일이 많으신 거예요.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이 조금씩 어떤 일들은 조금씩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 경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정말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일종의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혹시 17점 이상 있습니까? 와, 귀한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공습 경보입니다. 17점 이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습관적으로 일이 밀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춘기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17점 이상인 경우는 이때는 조금 이렇게 학습 상담이나 이런 걸 하시면 좋아요. 실제 시간 관리 스킬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직까지 계산 못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거 네, 그렇습니까요? 이건 몇 점일까요? 그래서 합치고 있어서 네네네. 저 따로 문자로 보고 드릴게요. 네네, 문자로 주시고요. 네. 실제로 언제 꾸물거릴까? 이것도 사람마다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한답니다. 그 피터 골위처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들이 꾸물거리는 단계를 크게 5개로 나눴습니다. 보시면 계획 단계에서 미루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획은 세웠지만 일을 막상 시작을 안 하는 착수 단계에서 일을 미루는 사람이 있고요. 사실 가장 많은 빈도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보면 그 컴퓨터 같은 거 작업할 때도 보면 작업 표시줄에 많이 띄워놓고 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속이 안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지속해서 잘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완수해서 끝내는 걸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실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스스로를 평가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는 되게 어떻게 평가할까요? 또 망했어. 이번 생에는 또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로 후회하는 그런 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이 중에서 보통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저는 오늘부터 그 말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시작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작은 92%이다. 그게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요. 1주차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걸 1주차째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그 일을 실제로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처음에 좀 미룬 사람이 두 번째 주에 그 일을 할 확률은 8%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92% 사람은 일을 미루고 나서 그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다음 주에. 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은 9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잘 시작해 주실 거죠? 네. 예, 대답하시는 데는 전혀 궁금하지 않으시네요. 어쩌면 아마도 뭐뭐 할 때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그 용명 씨 괜찮으시면 저하고 이렇게 좀 친구 사이에 약속 정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같이 좀 대화를 좀 나눠볼까요? 예. 동갑 몇 년생이시죠? 동급. 네. 네, 여보세요. 동기야, 우리 내일 한 12시쯤에 한 만날까? 아마 12시쯤 뭐 괜찮지 않을까? 12시쯤 아마 괜찮을 거야. 야, 근데 점심 먹기 애매하지 않나? 뭐 그렇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점심은 좀 애매할 수도 있어. 누군지 기억났어. 너무 애매한데? 저 답답.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약속 정하는데 확실한 말을 거의 안 해주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와, 이런 친구들은 꼭 직전에 약속이 취소가 돼요. 약간 뭔가 불확실한 대답을 통해서 다음날 그래서 언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고? 이 약속의 우선순위를 정해두지 않는 것 같아. 네.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하고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자체가. 어쩌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예, 어쩌면 이게 자기 입장에서는 뭐 아니 그걸 정확하게 할 수도 없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다 보면 한 30분씩 기다리는 일은 많고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언제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 내일 뭐뭐 할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일 언제 하겠다. 내가 몇 시에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공개 선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내 지인한테 이렇게 확언하듯이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해놓으면 다음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네요. 책임감? 그러니까 책임감 같은 게 생기니까 실제로. 근데 이거를 여러분도 만약에 다이어트 하는 거 하실 때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아마 뭐 글쎄 한 10kg는 빼지 않을까 실제 못 빼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도 3달 안에 얼마를 빼겠다 이렇게 확언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비현실적이니까 현실감을 높이려면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예상해놓고 그다음에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소요된 시간 같은 거를 재서 이 둘의 간극을 좁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이 간극이 되게 넓거든요. 보통 한 2시간 될 것 같지만 실제 10시간 걸렸다면 그 사이에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이 됐고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는 일종의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4주차 동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실험 집단은 자기가 특정해야 될 과제를 했는지 V표 체크를 하게 했어요. 아무것도 적지 않고 그냥 V표 체크를 이렇게. 그리고 다른 집단은 그런 걸 아예 안 하도록 뒀어요. 그럼 나중에 일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보면 첫 번째 그냥 V표 체크라도 한 집단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가 균등하게 일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집단은 1, 2, 3주차 별로 안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미친 듯이 벼락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V표 체크만 하는 것만으로도 벼락치기를 면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할 때 자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 너무 자세히 적었는데 내가 일을 했나 안 했나만 체크를 하는 것만으로 도움되죠. 자, 저희가 이 나는 왜 꾸물거릴까라고 하는 거에서 5가지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그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고요. 정도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여러 개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 크기가 거예요.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이 그 습관을 바꾸려고 하고 또 꾸물거리면 빨리 이걸 타파하고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어떤 거 해도 잘 되고요. 그게 잘 안 되면 어떤 거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러나 한 가지 단초는 뭐냐면 내가 어떨 때 특히 어떤 단계에서 주로 일을 미루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리뷰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 그 경향성에 맞춰서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이거를 자기 이해라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저 회사에서 슬로건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Just do it. 근데 저는 여기서 do라고 하는 건 뭔가를 해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just예요. just는 뭐냐면 특별한 이유를 대지 마라.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꾸물거리지 않으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